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소식 세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한미 간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우리 외교부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한미 간에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공식 문서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동맹균열의 3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인데요.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 내용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미군이 연합군과 더불어서 필리핀에 그리고 동중국해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훈련 세력들이 훈련 마치고 바로 북상에서 한미연합훈련 2월 말에서 3월 초에 원래 하죠. 그거 하면 딱 맞죠. 그런데 북한에서 너무너무 무섭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사상 최대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거 오지 못하게 하라 라는 지령받은 거 아닐까요? 지금 이 정부가 그런 의심이 좀 드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한미 공조는 철통 같다던 현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것도 공식 보고서 형태의 워딩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한미 간의 갈등이 이제는 공식 보고서에서도 명시될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진 지금 정권 교체 없이 한미동맹을 되살릴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2월 3일 발표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미 간의 대북정책 이견이 있다는 공식 워딩을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익명을 통한 불만 표출, 관료의 실명을 통한 불만 표출, 그리고 공식 워딩을 통한 불만 표출 3단계로 진행되는 동맹 붕괴 수순이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 CRS는 현지 시각 3일 발표한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은 2017년 11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4년 만에 이를 깼으며 2022년 1월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도발을 해오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CRS는 평양은 전술 핵무기의 배치, 핵탄두 대량 배치와 ICBM 정확성 강화 등의 개량 목표를 천명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추가 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CRS는 바이든 행정부는 교정되고 잘 다듬어진 실용적 접근법과 외교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핵화 협상을 위한 부분적인 조치의 일환, 즉 부분적 제재 완화는 의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워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간 이견이 표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한국과의 공조를 강조하지만 대북 접근을 위한 공개 제안에는 실질적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한 것인데요. 이 같은 지적은 미 의회 기관의 공식 보고서에서 한미 균열과 한미 공조의 허구성을 처음으로 공개 저격한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한국을 비난하고 한국과 문제 있다라고 하는 거 전부 그냥 일부 학자들, 그리고 또 익명을 강조한 관계자. 그렇지만 이제 또 시간 또 지나니까 정부 관계자가 자신의 실명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한국과 지금 문제 많다라고 해왔었죠. 이 문재인 정부 우리 4년 반 동안 쭉 지켜보면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정부 공식 문서에 한미 간 공조 문제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국제정치학자들이 규정한 동맹균열 3단계 중에서 3단계로 접어든 겁니다. 그나마 3단계가 완성된 것이 아닌 것은 백악관이나 국무부에서 이런 워딩이 나왔으면 이건 거의 3단계 완성, 즉 동맹이 균열 시작한 그런 상황인데, 한 칸 비켜서 있는 의회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희망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희망은 뭡니까? 정권 교체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미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는 부분적인 제재 완화 이런 거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거 승낙 안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한미 공조 이거 강조하면서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잘 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권을 반드시 바꾸어서 다시 이 한미 동맹을 복원해야 한다라는 이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어떤 정권이 나와야 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뭉쳐야 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는
야, 이 정부가 혹시 위에서 지령받은 거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정황.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군이 지금 도대체 얼마나 무섭게 움직이길래 이런 지령을 혹시나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 미군의 움직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년 2월부터 3월은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는 기간이지만 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대규모 전국급 연합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한이 연초부터 미사일을 쏘아대며 대남 위협을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이 국방부는 또 미국에게 연합훈련 연기를 요구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을 4월 둘째 주부터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며 군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일부라도 전작권 2단계 완전 운용 능력 FOC 평가를 하게 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2월 7일 보도했습니다. 군이 3월에 실시되는 연합훈련 일정을 뒤로 미뤄달라고 요구한 핑계는 황당하게도 대선과 방역 때문이었습니다. 3월 대선, 미군 코로나 확진자 급증 등으로 방역 통제가 시급한 만큼 확진자가 증가하는 3월에 미군과 연합훈련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한미연합훈련은 연기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전시작전 통제권 FOC 평가는 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들고 나온 군 당국의 태도인데요. 군 당국은 미 측에 FOC 평가의 일부라도 상반기 연합훈련 중에 실시하자라며 미국에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미국 측은 이에 대해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이 상반기 훈련을 미루자면서도 FOC 평가를 상반기에 받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어떻게든 전작권 전환의 바탕을 깔아놓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주한미군 코로나 확산 때문에 미군과의 연합훈련을 꺼리는 군 당국이 다수의 미군 평가관이 들어오는 FOC 평가를 받겠다는 요구를 내놓자 군이 준비태세보다는 정치에 더 관심이 많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전문가들은 1월 초에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주로 단거리 미사일 위주로 실시되어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핵공격 능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하라는 국방은 안 하고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는 군 수뇌부,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군인들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2월 말에서 3월 초에 과거에는 키리졸브 훈련, 또 독수리 훈련 뭐 이렇게 통칭되던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시기에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4월달로 미뤄달라. 뭐 하지 말자도 아니고 4월달로 미뤄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4월달에 이 FOC 이 검증 반드시 좀 받자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일단 이 정부 임기는 5월 초까지죠. 그러니까 4월달에 연합훈련 하면서 그러면서 FOC 그 전에 딱 그 해가지고 자 이제 한국군이 미군을 작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네요 라는 평가를 받아 놓겠다. 그러면은 이 정부 임기 내에서 전작권 전환 오케이 하자라는 결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완전히 최종 단계 목전까지 이 정부에서 가져다 놓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4월까지 한번 미루고 또 그것을 또 훈련은 안 하더라도 FOC 평가 작업을 하자라는 것이죠. FOC 평가 작업,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서 4월 되면 또 한 판 더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필리핀에 그러니까 대만 남쪽 그리고 대만 북쪽인 오키나와 그리고 동중국해 이 일원에 정말 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 마치고 잠시 휴식하고 거기서 북상해서 한반도 지역에 전개를 해서 여기서 다시 한미연합훈련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 2022년 스케줄 다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한국이 아니 잠깐 스톱 4월달에 하자니까 그러면은 미국은 지금 이 스케줄대로 호주하고 일본하고 연합훈련하고 또 미국이 단독으로 여기서 또 일본하고 또 불러서 또 연합훈련하고 그러면서 북상에서 또 한국하고 연합훈련하고 이런 식으로 스케줄 다 짜서 2022년 계획을 운영하는데 한국이 스톱 4월달에 하자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 스케줄 완전히 어그러지죠. 그럼 4월달에 원래 3월달에 한국에서 훈련하고 4월달에 또 뭐 다른 데 가서 또 훈련하고 다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이 4월달에 하자니까 하면은 한국 때문에 나머지 뒤에 있는 이 1년간의 훈련 일정 전부 다 한 달씩 미루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한국 훈련 끝나는 거죠. 아니면
그 다음 훈련을 또 다른 지역에서 하는 훈련 축소하고 한국과의 훈련도 축소하고 해서 약식으로 두 개를 동시에 치른다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왜냐? 지금 이 남쪽에서 정말 무지막지한 이런 규모의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전력들이 저 훈련을 마치고 노블 퓨전 그리고 콤노스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 훈련을 마치고 북상하면 이거는 뭐 제가 2017년도 봤지만 2017년보다 더 강력한 화염과 분노보다 더 엄청난 규모의 부대가 북상하는 거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뭐 정말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겠죠. 그러니까 야 삶은 소 머시기야 그거 좀 막아봐 라고 치령을 내렸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삶은 이 가마솥 측에서는 이 수령님의 심기 안정을 위해서 지금 뭐 미국하고 최선을 다해서 미국의 전력이 북상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바뀌기 전에 전작권 전환은 어쨌든 데모선 한번 박아놓고 가자라고 하는 꼼수를 쓰는데 아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미군하고 연합훈련 못한다? 미군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전작권 전환하는 요원들을 일단 좀 들어와봐. 그건 해. 거기는 코로나 안 걸려. 라는 이런 자들 정말 치가 떨리는데요. 도대체 어떤 훈련을 하길래 위에 수령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실까라고 여기서 이렇게 소들이 머리를 맞댔을까요? 보겠습니다. 괌 인근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던 미군의 2개 항모 전단과 2개 원정 타격 전단이 오키나와와 제주 남방 해역에 전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 공군과 해병대, 일본 자위대까지 동원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이 실시되었는데 스텔스 전투기 일부가 서해로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2월 3일부터 오키나와 전역에서 칼빈슨 항모 타격전단과 에이브람 링컨 항모 타격전단, SX, 아메리카 원정 타격전단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훈련 노블 퓨전 훈련에 돌입했다고 미 해병대가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제79 합동 태스크포스로 명명된 대규모 합동부대가 분쟁 지역에서 치명적인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지휘 통제하고 전략적 어드밴테이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에서 사상 최초로 2개 항모전단과 2개 원정 타격전단이 함께 투입되었다고 미 해병대는 설명했습니다. 훈련에 동원된 제79 합동 태스크포스의 규모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2개 항모전단과 2개 상륙전단이 완편되어 편성되었고 가데나 기지의 제18비행단, 제31 해병원정대와 제11 해병원정대, 일본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증원 전략 등이 오키나와 주변 해역에 대규모로 포진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오키나와에서 북상해 서해로 진입한 흔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월 4일 미 해병대 제121 전투공격비행대 소속의 F-35B 편대는 해병대의 KC-130J 공중급유기로부터 공중급유를 받았는데요. ADS-B 시그널 분석 결과 급유가 실시된 지점이 오키나와 북부 해역이어서 이들 F-35B 기체가 이륙 후 장거리 비행을 위해 오키나와 인근 공역에서 공중급유를 실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오산의 미 공군 제51 전투비행단도 함께 동원됐는데요. 51전비 전투기들은 가데나에서 날아온 KC-135R 공중급유기들로부터 급유 지원을 받으며 장거리 방공망 제압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 내용을 정리하면 이번 훈련은 주한 미 공군의 시드 지원을 받아 대규모 전단이 모종의 국가에 대한 대규모 공습과 지상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시나리오를 연습 중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권의 완강한 거부로 한미연합훈련이 무산되니 미국이 일본과 손을 잡고 대북 군사작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한미동맹을 파탄내어 한반도의 일본군을 다시 끌어들이는 진짜 친일파가 누구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들입니다. F-35B가 이렇게 급유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메리카 함에서 이륙한 F-35B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야, 지금 뭐 2개의 항모 타격전단 그리고 2개의 원정 타격전단. 원정 타격전단은 이제 강습 상륙함들로 기함으로 이루어진 강습 상륙함들 그리고 그 강습 상륙함들을 호위하는 이지함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원정 타격전단에는 한 3,000명 정도의 해병들이 또 탑승을 하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정 타격전단 하나와 항모가 하나 이렇게가 지금 하나의 조로 좀 구성되어 있는데
에이브라함 링컨 항모와 이 아메리카 강습 상륙 원정 타격 전단 이 한조가 되고 칼빈슨 항모 타격 전단과 또 이 SX 강습 원정 상륙 전단 타격 전단이죠. 이렇게가 또 한조가 되고 해서 두 개 조가 오키나와 이런 데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이 칼빈슨 전단은 조금 밑에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북상에서 지금 오키나와 이런 데 지금 다 있는 겁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전력이고 SX 강습 상륙하면은 해리어 전투기가 탑재되어 있고 이 아메리카 강습 상륙하면은 F-35B 전투기가 탑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키나와가 있는데 나하가 있고 이 북서쪽에 여기에서 지금 KC-130J가 이렇게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에서 공중급유, 여기가 이제 공중급유 스테이션이라는 말이 되겠죠. 이 말은 아메리카 함이 이 근처에 있다라는 말이 되고 여기에서 이륙해서 바로 공중급유를 해준다라는 것은 장거리 임무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F-35B의 작전 반경은 한 830km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삼함대 사령부가 있는 전남 목포 정도까지가 한 8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중급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로부터 한 30% 더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륙 시에 그 연료를 가장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륙하자마자 급유를 딱 해주면은 작전 반경이 한 30%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중급유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군산 지역 앞바다까지 날아와서 뭔가 타격하는 직도 사격장 뭐 이런 곳에서 타격하는 그런 훈련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군산 앞바다에서 이 오키나와에서 날아온 KC-135 공중급유로부터 오산에서 출격한 주한미 공군 7공군의 F-16들이 공중급유를 받고 그리고 장거리 시드 작전을 한다 라고 하면서 사진까지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51전비 36 전투 비행대대 F-16 4대가 8대의 가상적기를 요격하고 4개 지역에 시드를 했다라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이제 이 4대의 제공기가 들어가가지고 8대의 적기를 격추시키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전투기들이 들어가서 4개 지역에 시드, 즉 방공망 제압을 했다. 즉 레이더 기지, 지대공 미사일 기지 4개를 부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대공 미사일 기지 4대를 부수면 그리고는 지금 이제 F-35B가 공중급유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 오산에 있는 F-16들이 적 전투기가 몰려오는 것을 제공해주고 그리고는 이 레이더 기지 이제 어떤 목표를 타격해야 되면 그 목표 타격 지점까지 들어가는데 레이더 기지와 이 지대공 미사일들이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까지 들어가는 데 있는 그 지대공 미사일들을 이 오산의 F-16들이 다 제거해 주는 것이죠. 이걸 이제 시드 작전이라고 하는데 제거해주고 이제 통로를 열어주고 이 아메리카에서 날아온 F-35들이 들어가서 타격하고 1000파운드 폭탄 떨어뜨려서 타격하고 그래서 돌아오고 뭐 이런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이 F-35B하고 또 비교가 안 되는 칼빈슨의 F-35C 그리고 에이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고 이런 엄청난 전력들이 이 지역에 있으니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훈련 마치고 그냥 쓱 북상하면 정말 뭐 자다가 오줌 지리겠죠. 그리고 이 남쪽에 지금 또 컴노스 훈련하는데 여기 또 미군, 프랑스군까지 들어와서 호주군도 스텔스 스트라이크 패키지 다 보냈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군사TV의 디펜스 브리핑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완전히 스트라이크 패키지 대규모로 들어가는 그 공중 강습 작전하는 낙하산 떨어뜨리는 그 엘리펀트 워크를 괌에서 보여주면서 정말 무서운 엘리펀트 워크다 이런 캡션을 달 정도로 그런 훈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오키나와보다 남쪽에서 미군, 호주군, 일본 그리고 프랑스군이 연합해서 컴노스 훈련하고 지금 여기에서 또 일본 이 오키나와 인근에서 일본 자위대와 미군이 정말 사상 최대 규모로 이 연합훈련하고 이게 이제 북상하는 겁니다. 마치면 딱 일정이 딱 그래요. 그리고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한반도에서 훈련하면 뭐 북한 그냥 뭐 진짜 자다가 오줌 지리겠죠. 그거 막아라 라고 지시를 소한테 내렸지 않은가. 그래서 소가 더 머리가 삼켜지기 싫어서 이렇게 지금 임기 막판에 정말 추악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냥 확 올라와서 어느 날 밤에 그냥 확 해버렸으면 좋겠다. 확이 뭔지 아시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